안녕하세요. 불철주야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떤 분들은 매 공부해서 배만 나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목도 아프고 뭐 사방 다 아픈다고 그러시는데 일주일 지나면 시원하게 낫네. 그럼 일주일 지나면 우리 김용삼 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시험 끝날 때까지 저 문수산을 좀 다니셔. 그럼 뭐 깨끗하게 나으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 놓치기 쉬운 단답형 있죠? 그냥 가볍게 1분에 하나씩 풀고 가자고요. 1분에 하나씩. 이건 다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중에서 단답형 여러분들 놓치기 쉬운 것들 정리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가시자고요. 첫째,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 법정에다 가로해봐. 법정. 이제 법정 해제 이렇게 해놓고는 여기다 사람들이 그냥 해제 이렇게 나오면 그냥 알까 봐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다 법정 해제와 꼭 구별해야 될 게 여기다가 해놓고 합의 해제 요거와 구별해봐. 합의 해제. 그럼 합의 해제는 합의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다 계약이야, 계약. 그래서 여기다가 또 법정 해제 대신에 또 약정 해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약정 해제 이런 말이 들어가면 해제만 놓고 봐야 돼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생각나시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4번 봤더니 예약 나오지. 예약. 그것은 계약이야. 이게 예약. 정답이 4번. 나머지는 해제, 취소, 철회, 동의. 그 다음에 2번 준법률행위인 것은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말에는 의사표시도 있고 의사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의사표시가 아닌 표현행위가 있는 경우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다가 메모 오셔봐. 메모 그 2번 밑에다가 그 다음에 표현행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의사의 세 개가 있죠.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그리고 감정의 표시 이렇게 있는데 이 의사의 통지는 알고 가야 돼. 최고, 거절, 그리고 청약의 유인. 그래서 여기 청약은 의사 표시이지만 청약의 유인은 의사의 통지라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알리는 행위. 그다음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는 거. 그래서 채권 양도의 통지. 그래서 우리는 이 채권 양도의 통지만으로는 중간 승낙 등기 합의 없이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통지해서 그 사실을 통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 배웠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마시면 되고 감정의 표시가 있는데 용서야, 용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나오면 해결하면 돼. 그래서 자, 이걸 준법률행위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요? 이걸 준법률행위라고 그런다고. 법률행위가 아닌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준법률행위에는 표현행위도 있고 사실행위도 있는데 저것만 나오면 된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법률행위. 그 다음에 3번 채무이행의 최고 나오죠? 최고 동그라미 쳐. 최고는 법률행위요, 준법률행위요. 준법률행위 중에 여기다 그 말이에요. 여기 최고 거절 청약의 유인. 그 다음에 4번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 동그라미 동철이가 상추 먹고 추. 그 다음에 5번 임대차 계약 해지 나오지? 그 해지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해지 우리는 하나 알아야 돼. 해지에서 명의신탁은 해지할 수 없다. 무효니까. 명의신탁은 해지 못한다. 꼭 외워야 돼. 그럼 우리는 명의신탁 나오면 명의신탁은 유효요, 무효요? 명의신탁은 무효가 원칙이야, 무효. 근데 예외적으로 종배종은 유효가 될 수 있다. 명의신탁 그럼 무효야, 이게 무효. 그래서 명의신탁은 해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자, 3번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여러분들 소유권을 통째로 넘기면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을 봐. 그러면 이 소유권은 교환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 가치가 있어. 소유권을 통째로 넘기는 걸 이전 승계. 반만 넘기면
설정 승계. 교환가치 넘기면 저당권 설정. 사용가치 넘기면 지상권 설정 이렇게. 다시 한번 통째로. 그럼 무슨 승계? 이전 승계. 반만 넘기면 설정 승계. 그래서 자 거기에 1번 봐.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을 통째로 넘겨 반만 넘겨. 그러니까 반만 넘기면 설정 승계. 이전 승계는 통으로 이렇게 써버려요. 통으로. 소유권이 통째로 넘어가면 무슨 승계? 두 개가 통째로 넘어가면 이전 승계. 하나만 넘어가면 설정 승계. 그래서 우리는 외웠잖아. 다시 설정. 양도는 처분 여기다 배웠죠. 설정 양도는. 그래서 1번 틀렸고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여기 승낙연착의 통지는 관념 통지. 그 다음에 무주물 소유권 여러분들 그 소유권에서 우리 소유권 취득 원인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소유권 취득 원인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반 첨부에는 혼화, 가공, 또 혼화, 가공, 부합, 그리고 소유권 취득 원인에 취득시효 이렇게 있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전부 원시 취득이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래서 한번 외워본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혼화, 가공, 부합, 취득시효, 선의취득 전부 다 무슨 취득이요? 원시 취득. 근데 우리 시험에 꼭 하나 나오는 게 취득시효는 우리 취득시효를 이렇게 보죠. 취득시효 완성해서 등기하면 따라서 소원 취득. 생각나? 소유권은 원시 취득이야. 소유권은 전부 소급해서 원시 취득이요. 소급해서 원시 취득.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금 몇 번이야? 4번 무주물 선점 나오지? 그 4번 왼쪽에다가 메모해봐. 4번 왼쪽에다가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모두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모두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자 다시 무주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취득시효, 선의취득 전부 무슨 취득이요? 원시 취득. 근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부동산에 부합 나왔지. 부합 원시 취득이고 이렇게 해버려.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요.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무슨 취득? 승계. 나머지는 전부 원시 취득 해버리면 돼. 원시 취득. 이렇게 기억해.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고 나머지 소유권 취득은 전부 원시 취득. 그러면 여러분들 저 무슨 신축 건물 취득은 무슨 취득이요? 이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빼고는 다 원시 취득이다 해버려. 매매 제외한 나머지 취득은 원시 취득. 그 다음에 5번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여기 무권대리에서 최고는 뭐라고? 의사의 통지. 다 기출문제. 4번 법률행위의 종류. 틀린 거. 채권행위, 교환. 교환은 채권행위다, 물권행위다. 채권행위. 그 다음에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해제. 상대방 있는. 처분행위, 지상권 설정. 외워봐요. 설정 양도는 처분행위다. 그 다음에 임대차는 임대차 오른쪽에서 낙성, 낙채, 쌍류 이렇게. 임대차 왼쪽에다가 낙채, 쌍류. 낙성계약, 채권계약, 쌍무계약. 쌍무는 모두 무슨 계약? 유상계약 이렇게. 그 다음에 증여. 증여는 낙채, 편무 이렇게 해야 돼. 낙채, 편무. 증여는 낙성계약, 채권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이렇게 써놓으면 돼. 5번 효력 발생 요건 밑줄 그으셔. 법률 효력 발생 요건. 효력 발생 요건에 우리는 법률행위 속에는 법률행위에 3요소가 있었는데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게 목적, 의사표시가 성립 요건이고 그것이 유효가 되려거든 갖춰야 될 요건 효력 요건인데 거기다가 써버려. 권의행. 효력 발생 요건이 뭐? 거기다 써봐. 권의행. 그 다음에 목적에서는 권의행, 확가,
광탁, 확과 적탁.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서는 일치 또 무하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효력요건이야. 다시 한번 권의행. 권의행이 뭔 줄 알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에서는 확정 가능, 이행 가능, 적법, 타당성. 의사표시에서는 일치, 무하자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요건이야? 효력요건. 다시 대리권의 존재. 이런 것들이 다 효력요건, 성취, 조건의 성취. 그러면 자 1번 법률행위 목적이 가능할 것 성립이요 효력이요? 효력. 당사자의 권리능력, 권의행은 효력. 사회적 타당성, 효력. 목적이 적법할 것, 효력. 당사자가 존재할 것은 성립. 그 다음에 6번 병은 을과 X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인정되지 않는 거. 그래서 반사회적 이중매매만 나오면 어떻게 해라고 그랬어? 6번에다 별표해 놓고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무채불 이렇게 무효,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그러니까 제일 매수인에게는 무채불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매수인에게는. 다시 한번 무채불. 그래서 을이 매매했는데 병이 적극 가담해서 매매했을 때 이게 반사회적 행위. 그럼 무효. 그러면 제일 매수인은 무효 주장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 주장할 수 있고 불법행위 주장할 수 있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제일 매수인은 무채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첫째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갑과 을은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대금 채권이 있지 유효니까. 그다음에 2번 갑의 병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권. 여기 두 놈들은 반사회적 행위를 했지? 원상회복 청구하지. 못하지. 두 놈들은 반사회적 행위 했으니까. 불법 원인급여.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요 두 놈들이요? 못된 놈들이지. 그 다음에 을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어 없어? 무채불. 있고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도 채무불이행 채권. 그 다음에 을의 갑병 사이의 매매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 돼 안 돼?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 이렇게. 자, 이거보다 제일 매수인은 무채불이 있다. 미음. 7번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행위 밑줄 그으셔봐.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야 되니까 불공정하다 그 말은 주고받은 것이 차이가 크다 그런 뜻이야. 주고받은 거. 그러면 증여는 주고받아 주기만 해. 그러니까 불공정한 행위가 안 돼. 증여는. 경매는 불공정에 제대로 산 거요. 제대로 산 거. 매매는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거기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몇 줄 것이 오른쪽에다가 감방에서 채권 포기 이렇게. 감옥에 감방 안 가본 사람 손들어. 그런 것도 안 가보고 인생 거기 가서 좀 앉아서 나는 가봤어요. 우리 때는 80년대 안 가본 사람들은 민주화 투쟁을 할 수가 없었어. 다 미안하니까 노량진 앞에서 노량진 그 동료들이 다 잡혀가잖아. 체류탄에서. 그러니까 나는 몇 놈들이 야 우리 노상방뇨라도 해서 잡혀가자. 그래서 구치소 가서 경찰서 구치소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았다. 일주일 동안. 그때는 진짜 노란 벤또에다가 주더라고. 노란 벤또에다가. 미안해서 그렇게 살고 왔어야 될 시대가 있었다고. 이런 게 노상방뇨. 감방에서 채권 포기. 채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지. 이것도 될 수 있다. 8번 법률행위의 목적 틀린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은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청약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 확정되어 있어야 돼. 그것과 구별해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오른쪽에 기억번에다가 청약과 비교 이렇게 써. 청약과 비교. 청약과 비교. 다시 해. 청약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 확정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계약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할 수 있으면 된다.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에어버려 원무과는 그걸로 끝나. 원무과. 원시적 불능 원 동그라미 무 동그라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과. 다시 한번 원무과는 어떤 책임이야? 이행이익, 신뢰이익.
누구에게? 선무상에게. 하나 외워놔. 원무과는 선무상에게 순례익 배상. 그 다음에 디귿번.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밑줄 그으셔. 귀책 사유 없이 후불. 그러면 귀책 사유 없이 후불은 어떻게 해결한다? 위험 부담.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다가 귀책 사유 없이 후불에다 밑줄 그으시고, 채무자 위험 부담 이렇게 써요. 채무자 위험 부담. 원칙은 누가 불이익을 부담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시험이 후발불능은 유효이다 이렇게 안 나와. 그냥 어떻게 후발불능인데 이제 법률의 효과가 변해야지. 근데 유효로 남을 수는 없어. 없어졌는데 이미. 그래서 후발불능은 유효이다 이렇게도 안 되고 낸 적도 없어. 그냥 우리 시험은 후발불능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싸워. 이제 야 우리 후발불능은 유효라고 하던데 진장 법률관계가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유효요?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나왔다고. 자, 디귿번 읽어본다.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시작. 무효다.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어. 어떻게 해결해? 위험부담, 채무불이행 이렇게 해결해. 위험부담, 채무불이행. 그 다음에 일부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 자, 이것이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은, 자,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면 당사자가 있어. 당사자가 목적을 정해서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사자가 목적을 정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돼. 하나는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는 경우, 법률행위가 성립. 근데 당사자가 목적을 정해서 의사표시했어도 법률행위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어. 이게 법률행위의 불성립. 근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의사표시가 문제가 돼. 그래서 혼인하자. 야, 내 토지 너에게 2억에 팔겠다. 알았다 하면 성립이 돼. 근데 혼인은 말로만 해야 되겠어? 문서에 써야 되겠어?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혼인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구속력을 분명하게 주기려고 문서로 써야 돼. 그러면 문서 안 썼으면 어디로? 무효요, 불성립이요? 불성립. 그럼 이제 성립이 되면 그 법률행위는 뭐 아니면 뭘로? 유효 아니면 무효. 그러면 성립이 되면 여기서 이제 일정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럼 일정 요건 갖추면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또 뭘로 바꿀 수 있고 무효. 그럼 여기가 아까 금방 했던 다 같이 권의행 등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확가강타, 그 다음에 일치, 무하자 이렇게. 그러면 유효는 그 법률행위가 애초부터 따라서 확정유효, 불확정유효. 그리고 무효도 애초부터 확정, 무효 또 뭘로? 불확정, 무효 이렇게. 그럼 불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다 같이 제착사강, 묵권토 정시 이렇게 다 외워놨다고. 이렇게 제착사강, 묵권토 정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이 목적이 확정 가능해야 돼. 이렇게 목적이 확정 가능해야 되는데 확정 가능하면 유효,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인데 법률행위의 계약서 내용을 확정하는 짓을 뭐라고 하냐면 계약서 내용을 확정하는 짓을 법률행위의 해석. 그럼 이 법률행위 해석은 해석 방법으로는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과 보충적 해석이 있는데 자연적 해석은 어떻게? 진의. 규범적 해석은 가의. 이렇게 해석했지. 보충적 해석은 보충 해석. 자, 그러면 9번. 갑이 자기 소유 고와 한 점을 을에게 960만에 매도할 의사. 밑줄 그으셔. 960만에 매도할 의사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의 이렇게 써. 960만 원을 매도할 의사가 뭐? 진의. 그런데 690만 원으로 기재. 밑줄 그으셔. 690만 원으로 기재. 그러면 그걸 보고 690만 원 썼다며 그거예요. 객관적 의사가 690이지. 이런 걸 가의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690만 원으로 내용이 정해지면 규범적 해석. 960만 원으로 내용이 정해지면 자연적 해석. 그런데 자연적 해석은 언제 하냐면 따라서 나을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안 경우 또 나을 수 있는 경우는 자연적 해석. 그럴 수 없으면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그래서 잡아. 밑줄 그으셔봐. 갑의 진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게 포인트야.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러면 이제는 무슨 해석을 해야 돼? 규범적. 그래서 69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정답이. 그럼 만약에 960만 원으로 정해지면 자연적. 이제 두 개 하나 기억하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자연적 해석은 알 수 있는 경우고 그 예가 10번. X토지와 Y토지 소유자 갑은 을과 X토지에 관해서 합의 밑줄 그으셔. X토지에 관해서 매매 합의. X토지에 관해서 매매 합의니까 그 매매 합의는 확정, 유효. 이렇게 써놓으면 돼. 매매 합의는. 계약서에는 자, 계약 밑줄 그으셔.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로 표시 밑줄 그으셔. 계약서에는 착오로 Y 표시해놓고는 뭐라고? 확정, 무효 이렇게 써놓으면 돼. X토지는 뭐라고요? 확정, 유효. Y토지는 확정, 무효. 취소 문제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첫째, X토지 소유자는 을이요, 갑이요? X토지가 아직 안 넘어갔잖아, 지금. 매매계약만 했지. 둘째, Y토지 소유자는 갑이다. 맞아? 을의 명의로 돼 있는 건 원인이 부존재니까 무효야. 그래서 갑에게 있지. 셋째, 갑은 X토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없다. 확정 유효니까. 갑은 Y토지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Y토지는 이렇게 매매 없음 이렇게 쓰라고. Y토지는 매매 흔적이 없어. 의사표시 흔적이 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취소 문제 생기지 않는다. X토지와 Y토지 소유자는 모두 갑이다. 정답이지. 그래서 니은번, 미은번. 11번 다음 중 외형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은 뭐다? 일치하는 것은 사기, 강박. 그러므로 거기다가 2번에다가 이렇게 써. 2번 오른쪽에 2번 오른쪽에다가 자 이렇게 써.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시험 나오니까 메모하셔. 표시상의 착오는 자 제3자의 사기에 의한 표시상의 착오야 이게. 여기서 제3자의 사기를 봐야 될 것이요 표시상의 착오를 봐야 돼. 그럼 표시상의 착오는 일치요 불일치요? 표시상의 착오는 불일치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착오요 사기요? 여기는 사기 취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건. 이건 사기로 해결해야지. 착오가 아니야. 착오가 아니지. 사기가 아니잖아. 왜 자꾸 그래? 사기로 해야 돼? 착오로 해야 돼? 그러니까 하수들은 여기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뒤에 결론을 봐야지.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므로 사기 취소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연대보증 사건 제3자의 사기에 걸려서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했잖아. 그건 사기요 착오요? 그러니까 사기로 취소하면 틀린다 이게 이런 게. 요거 주의하셔. 따라서 일치하는 것은 뭐?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비진위 표시에 12번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거. 자, 비진위 표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비진위 표시가 있을 수 있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위 표시가 적용된다. 대리인이 이거 주의해야 돼.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107조 1항 단서가 유추 적용되지. 그래서 비진위 표시가 적용된다. 증여는 비진위 표시가 적용된다. 공무원이 비진위로 사직서 제출했을 때는 언제나 뭐만 돼? 유효. 무효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일괄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참이요 거짓이요? 일괄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비. 회사 직원들이 일괄 사직서 제출했다면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공무원이 일괄 사표 제출했을 때는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3번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외워본다. 시작. 상대, 추양, 손양, 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 이렇게 통째로 외워놔. 그러면 자, 가장 전세권자의 이게 가장 전세권이 뭐냐면 가장 행위의 외관이야. 이게 가장 권리.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제3자는 누구냐면 다 같이 가장 권리를. 마지막에 여기 봐. 가불간에 우리는 통정허위표 가장 행위가 있게 되면 여기 봐라. 가장 행위에는 가장 매매도 있고 가장 소비대차도 있고 가장 제한물권 설정도 엄청 많아. 그리고 우리는 법률행위가 이건 법률행위거든 지금. 그럼 법률행위가 있게 되면 권리의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근데 진짜 권리의무, 가장 권리의무. 가장 권리의무와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제3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가장 의무와 관계 있는 사람은 따른다. 채무, 가장 채무에 보증인. 이거 하나 있어. 제3자인 사람, 보증인. 그럼 나머지는 가장 권리를 따라서 양수한 자, 압류한 자, 관리하는 자. 그 정도밖에 없어. 제3자가.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 양수한 자는 가장 권리를 통째로 넘겨받은 자, 설정 승계에 따라 이전 승계인, 설정 승계인, 파상 관제인, 압류 채권자. 이런 사람만 제3자예요. 이거 별거 없어. 근데 제3자는 간단하다고.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아닌 사람 외워야 돼. 다시 상속인, 대리인, 추심채권 양수인. 그럼 이제 2번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보여 안 보여? 따라서 인수, 계약인수인, 수익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고 3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봐라.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자도 설정 승계인 아니야. 제3자. 그 다음에 가장 양수인과 매매해서 거기다 등기 연 사람도 제3자. 그 다음에 5번 가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지면 가장 근저당권 채권이 생겨. 거기에 가압류하거나 압류하거나 넘겨받은 사람은 제3자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3자 나오면 실력으로 해결해 줘야 돼. 다시 가장 권리를 이전받은 자, 설정받은 자, 압류한 자, 가압류한 자, 파상관제인, 가장 채무의 보증인. 그런 사람밖에 없어. 제3자를 물어보면 엄청 쉬운 거예요. 근데 아닌 사람 나오면 헷갈리니까 통째로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14번 X토지 소유자 갑은 을에게 자 밑줄 그으셔. 증여를 하면서 밑줄. 매매를 가장 밑줄. 그러면 실제로 증여했어 안 했어? 했고 매매를 가장 했으니까 증여는 써놓으면 돼. 확정유효. 증여를 하면서 위에다가 확정유효. 그 다음에 매매를 가장. 매매는 확정 무효. 그러면 자 그런데 그래서 갑이 증여를 하면서 매매를 가장 했는데 이렇게 병에게 넘겼다. 병은 권리자와 거래했어? 무권리자와 거래했어?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 이 등기는 유효 등기니까 누구도 말소 청구 못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 갑을 간의 매매는 무효이다. 2번 X토지 갑을 간의 매매는 유효요 무효요? 무효. 맞고 X토지 소유자는 병이다. 맞아? 네. 넘어갔지. 증여가 유효니까. 셋째 갑을 간의 증여는 뭐? 유효. 넷째 갑은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등기 말소 청구는 무효인 경우에 적용돼. 무효인 경우. 무효 등기인 경우에 적용되니 이건 유효 등기지 적용되지 않는다. 15번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발신주의 따라서 격승발. 그 다음에 예의학 완결권. 여러분들 매매 예의학 완결권에 밑줄 그으셔봐. 매매 예의학 완결권 밑줄. 이건 무슨 권이야? 형성권이요. 그럼 형성권은 도달해야 돼? 발신해야 돼? 그러니까 도달해야 되니까 형성권 행사 여부에 따른 확답은 전부 도달주의예요. 형성권. 그 다음 해제권. 해제권 무슨 권? 형성권. 최고에 대한 해제권 행사 여부 최고에 대한 확답이요 해제의 통지요? 여기는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근데 확답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1번 봐. 1번 니은번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 확답. 여기는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근데 여기는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해제권자의 확답이요, 그냥 통지요. 그러니까 통지도 도달주의고 확답도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계약이익 향수 여부 최고에 대한 수익자의 확답도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그러면 1번 여기 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도 형성권 있어 없어? 따른다. 제3자는 형청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그래서 다 형성권은 전부 도달주의인데 형성권 행사 여부의 확답에서 발신주의 하나 있었지? 그게 무채발, 이렇게 무채발. 16번 임의 대리권. 자, 임의를 가로해봐. 임의 가로. 가로해놓고 대리권의 소멸사유를 통째로 외워야지. 다시 본사, 대사, 대금, 파산, 본사, 대사, 성파, 그리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는 여기는 임대에만 적용돼. 임대에만. 다시 한번 임대에는 종철이. 그래서 임의대리권의 특유한 소멸 원인은 뭐라고? 종료, 철회. 본사, 대사, 대파, 피성년 후견에 계시는 공통된 소멸 사유. 여기는 따라서 본사, 대사, 성파. 여기는 특유한 사유요, 공통이야. 공통. 여기는 임대에만 적용되는 사유지. 임대에만 적용되는 사유. 17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밑줄 그으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여기까지 밑줄 긋고 할. 보이게. 뭔게? 보가 뭐요? 이가. 개가. 이용행위 임대차요. 수선행위 임대차. 계량행위, 가옥, 계량 이런 것들 보이게 있다. 가옥의 임대는 무슨 행위? 이용행위. 기간 도래한 채무의 변제는 보존행위. 채권의 추심도 보존행위. 예금의 주식 전환은 계량행위. 계량행위야. 계량행위. 바꾸잖아. 근데 바꾸는데 권리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그러니까 안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이자 대금의 이자 대금아, 요거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로 바꿨지? 그건 계량행위야. 계량행위. 근데 성질을 바꾸게 한 거야, 안 한 거야? 어차피 빌려준 거. 18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자,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의 토지를 병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무권대리. 자, 무권대리가 이루어지면 병은 이제 애워요. 악상 최고, 선상 철회, 선무상은 본인에게, 선무상은 본인에게, 대리인에게, 대리인에게,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악상 최고, 선상 철회, 선무상은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럼 1번 자, 을이 최고요, 상대방이 최고요. 1번 틀렸잖아, 이런 거. 2번 병의 갑에 대한 철회. 병의 갑에 대한 철회는 따라서 선상은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병의 을에 대한 철회. 선상은 철회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갑과 병, 자, 갑은 병과 거래한 정, 이렇게. 병과 거래한 정에게도 추인 넣을 수 있어, 없어요? 추인 넣을 수 있지. 갑의 병과 거래한 정에 대한 추인권, 이렇게. 19번 법률행위의 효력이 밑줄 그으셔. 확정적이지 않은 것. 그럼 확정적이지 않은 것 이거요. 확정적이지 않은 건 다 알지. 불확정 유효, 불확정 무효. 거기다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에다 메모하시고, 여기다 확정적이지 않은 것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메모하시고, 불확정 유효. 불확정 유효에 뭐뭐 있었다. 재, 착, 사, 강. 불확정 무효는 뭐뭐 있었다. 무권, 토, 정지 조건 있는 행위, 시기 있는 행위, 이렇게 무권, 토, 정시 이렇게 외워. 그러면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기 안 들어가지? 불공정한 법률은 어디에? 확정 무효.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제한능력자의 행위 아니야.
제한능력자 행위는 불확정, 유효. 그 다음에 무권대리 행위의 무권대리인의 법률 행위는 불확정, 무효. 그 다음에 부동산 공유자 상호 명의신탁 확정, 유효. 강박으로 인하여서 12년 전에 증여했대. 그럼 10년 지나버렸지? 확정, 유효. 20번 원칙적으로 소구표가 밑줄 그으셔. 소구표가 인정 밑줄. 소구표가 인정이다 밑줄 그으시고 무권토 취취해. 무권토 취 해 이런 게. 무권이 뭐냐면 따라서 무권대리 추인, 토지거래 허가, 취소, 취득시효, 해제.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 취소 보여 안 보여? 근데 취소를 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교수들이 살짝 취소를 안 보이게 이런 취소했으면 그냥 소구표가 있다 할 텐데 거기 일부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가 보다 또 혼자 머리 굴리고 있어 이렇게. 일부 취소를 봐야 돼. 취소를 봐야 돼. 취소. 계약의 해제는 장래부터 무효. 3번 기한 도래 외워본다. 기소는 절대 없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 따라한다. 무추비. 무효행위를 추인 넣으면 소요 비소요. 3번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무추비 이렇게 4번에다가 무추비 통째로 외워야 돼. 무추비. 그 다음에 우리는 가등기 한 문제 나오잖아. 가등기에게 본등기 하게 되면 변소 없다. 권리 변동에다가 변 동그라미 쳐. 물권 변동 시기에 변 그리고 소 없다 이렇게 외웠지. 다시 한번 변소 없다. 21번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 밑줄 그으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 밑줄.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 밑줄 긋고 외워본다. 반추 없다. 강추 없다. 두 개 오운되는 거. 반사이력 행위, 강행복교에 반하는 행위.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뭐뭐? 강행복교에 반하는 행위, 반사이력 행위 이렇게 순서대로 다시 한번 강추 없다. 반추 없다. 그럼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반사, 반. 무권대리는 행위는 반사요, 아니요? 아니지.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 행위는 반사.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임대차 계약은 반사요, 반사 아니요? 반사 아니지. 그러니까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기억되것. 22번 취소권은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0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러니까 꼭 외우라고 했잖아요. 추삼이. 그리고 추삼이 하면 간다고 외웠지. 추삼이 간다 이렇게. 하나만 외워도 돼. 두 개 다 외워봐야 머리 안 좋은 사람들 헷갈리기만 하지. 자, 23번. 미성년, 23번에다가 우리는 취소권자 외워야 되는데, 취소권자는 외워본다. 제착사강과 대또승만이. 이렇게 제착사강과 제착사강, 과, 대, 또 나오면 어디다 동그라미 해야 돼? 과에다가 또에다가. 그리고 승만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대는 대리인을 가리키는데 이 대는 법대를 가리켜 임대를 가리켜. 법대를 가리키고 임대는 취소권 없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와 봐라. 제한능력자와 법정 대리인이고 임의 대리인은 없어 이렇게. 그래서 자 미성년자 갑은 제한능력자지? 취소권이 있지. 자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을 동의 없이 을도 있어 없어? 있어. 임의 대리인 병 있어 없어? 없지.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각하였고 정이 다시 무에게 팔았대. 그럼 취소는 하늘에다 대고 해야 돼? 맺은 자에게 해야 돼? 맺은 자가 누구요? 병. 아 거기 정이야? 정 맺은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맺은 자. 하시겠지? 이게 이렇게 한 문제 나왔는데 옛날에는 다음 중 취소권이 없는 자를 골라라 그러면 이렇게 임대 골라라고 나왔어. 근데 작년은 사례로 냈으니까 이거 외워놔. 다시 한번 제착사강과 대또승만이. 이해하셨어?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 다시 맺은 자. 24번. 갑이 을을 기망하여. 여기서는 법정 추인인데 법정 추인은 여기서 사례로 내버리면
사례로 내버리면 이렇게 취소권자를 골라야 돼. 따라서 갑이 을을 기망하여 그랬으니까 취소권자는 갑이요, 을이요. 갑의 행위는 법정 추인이 아니야.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는 법추 아니다. 일단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상대방 행위는. 그래서 갑이 을을 기망하여 그래서 이렇게 기망했으니까 이 을이 취소권자 이렇게. 따라서 갑은 취소권자가 아니니까 상대방 행위는 법추 아니다 이렇게 외워. 자, 외운다. 상대방 행위는 법추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취소권자 행위인데 취소권자 행위는 따라서 후에 이의 없이 주고받은 것. 그 주고받은 것이 이천경 담양강 아니야. 따라서 후에 이의 있고 이의 없이 그리고 따라서 주고 받은 것. 그게 뭐요? 이천경 담양강 이런 거요. 그러면 첫째, 갑이 을에게 청구했대. 그러면 갑은 취소권자야 아니야? 아니까 법정 주인 없어. 2번,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대. 아니잖아 이런 거 갑의 행위는. 셋째, 갑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했대. 갑의 행위는 법추 아니라고. 4번,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밑줄 그것이요.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그것이 후 써. 후. 그리고 이의 없이 밑줄. 그리고 을이 대금을 지급했지? 그냥 을이 지급한 거니까는 상대방 취소권자의 행위 아니요. 자, 다시 한다. 일단 사례로 나오면 취소권자가 누군지를 먼저 정해. 그리고 에워봐. 상대방 행위는 법추 아니다.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을이니까 을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갑이 상대방이니까 갑의 행위는 법추 없어. 이제 을의 행위 중에서 골라야 돼. 그리고 을의 행위 중에서 따른다. 후에 알고 알든 모르든 머리는 봐 행동만 봐. 알고 이런 거 하면 틀린다니까. 그냥 따른다. 후에 알든 모르든 이의 없이 이천경 담양강. 자, 5번. 요거 잘 나와. 취소를 통해서 밑줄 그셔.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권리가 이렇게 미모해봐.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권리가 물, 부, 손 이거요. 그러면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 밑줄 그셔봐. 계약금 반환 청구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러면 취소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취소를 통해서 그래서 취소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법정 추인은 4번이 되니까 주의여자 한 문제 나오니까 꼭 외워줘야 돼. 25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를 외웠잖아. 우리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에 따라 동처리, 가족, 어음행위. 여기는 못 붙인다고. 동처리, 가족, 어음에는. 그러면 동이 뭐요? 동처리가 상추 먹고 취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가족행위와 어음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고 그랬고, 붙였으면 어떻게 따른다? 붙이면 조건만 무효요? 전부 무효요? 전부 무효. 그러면 자, 채무면제는 이익만을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붙일 수 있어. 이혼은 가족행위니까 안 돼. 상속의 포기도 가족행위니까 안 돼. 어음행위니까 안 된다고. 4번은 미성년자가 한 계약의 추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지 안 된다고요. 동처리가 상추 먹고 취했다야 이게. 자, 이거 봐. 동처리 가족과 어음행위에는 족이 없다. 붙였으면 뭐라고? 전부 무효. 26번. 다음 중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그래서 정지조건. 그러면 정지조건에 자, 동사 내 소유권 유보분 매매 밑줄 것이요. 동사 내 소유권 유보분 매매가 할부 곤노 구입. 곤노를 할부로 구입했다고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곤노 살 때는 그거 맨날 곤노나 있어야 비빔밥 해서 먹지. 곤노를 그냥 사, 할부로 사. 대신 할부로 돈은 보리쌀 팔아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 할부로 곤노를 구입했을 때는 할부 대금 다 주어야 내 것이 돼. 그래서 따른 할부 대금의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그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야 이게. 그러면 두 번째는 약혼뇌물의 수수 나오거든. 약혼뇌물의 수는 여러분들은 혼인이 불성립되면 뇌물 반환해 줘야 돼. 그것은 해제 조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고 건축 허가 신청이 불허가 되면 무효로 한다. 되게 무효가 된다고 그랬지? 해제 조건. 불화 동그라미 있죠. 불화. 국가 땅 매수. 그럼 불화는 국가 땅 매수니까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매수니까 등기해야. 그럼 국가 땅 불화 받으면 팔겠다. 정지 조건. 그래서 정지 조건은 몇 개? 2개. 27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X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하였다. 다음 중 밑줄 그으셔. 확정적 무효 사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한 매매는, 자, 갑을 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한 매매는 불확정 무효인데 어떻게 하면 확정 유효가 되고 어떻게 하면 확정 무효가 되고 다 같이 확정 유효, 허해미, 확정 무효, 불불불 안기로 자동 무효 약정. 이렇게 외워줘야 돼. 외워놨어? 다시 한번 불 또 안기로 또 자동 무효 약정 이렇게. 그럼 이거 안 해오신 분들은 언제 외우려고 그러냐고 이런 것들. 그래서 1번 일정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자동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하고 그 약정 기간이 경과했다면 여기 자동 무효 약정했지 이렇게 확정 무효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머리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이런 얘기만 딱 해주면 그냥 그 당시에는 기억을 해. 근데 그 장기 기억으로 안 남잖아. 그래서 외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2번 허가를 받기 전 갑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X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이 돼버렸대.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제3자가 채가 버리면 등기 이행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능이 돼버렸잖아. 불능. 다시 한번 불능. 밑줄 그으셔.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불능. 다시 한번 불. 이 불이 뭐요? 여기는 따라서 불성취, 불능. 그 다음에 또 불허가. 다시 한번 불허가, 불성취, 불능. 여기서 불허가부터 해야 되니까 안 나오잖아 순서가. 불허가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니까 안 써먹어 버렸으니까 머리가. 다시 한번 불허가, 불능, 불성취. 그래서 불능, 이것이 니은번이 불능이고, 그 다음에 명의도용, 디귿번 밑줄 그으셔. 디귿번 명의도용. 명의도용만 나오면 애초부터 확정무효요. 명의도용만 나오면 애초부터 확정무효.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았지? 따라서 재지정을 하지 않았으면 미지정이죠. 허예미. 허예미는 유효. 그래서 27번에 4번. 28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확정적으로 유효인 경우. 자, 확정적으로 유효인 경우 밑줄 긋고 허해미.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은 확정 무효. 처음부터 밑줄 배제 밑줄 허가 배제 목적은 확정 무효. 그 다음에 3번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지. 따라서 않기로 확정 무효.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 전에 그 조건이 불성취 나오지 확정 무효. 그 다음에 토지거래 계약이 유동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 지정이 해제되었잖아. 해자 동그라미 쳐놓고 허해미. 이제 총칙이 다 끝났어. 29번. 자, 5분간 휴식. 이제 총칙 끝났으니까.